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JIBS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토크 콘서트 뉴노멀 시대 제주와 첨단 산업,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미래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스타트업은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우리가 익숙해 있던 생각했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갑작스럽게 달라진 미래에서 유망한 산업과 기업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그건 산업과 기업의 기반이 전무하다시피 한 제주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기의 측면이 더 강할까요? 오늘도 역시 강연부터 듣고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맹활약 중인 분이십니다. 본인 자신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해서 큰 성공을 거두셨고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코치 역할을 해주고 계신 분인데요. 퓨처플레이 유중희 대표 모시고 강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퓨처플레이 류중희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건 제주에게 기회일까, 위기일까, 이런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코로나19가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변화보다도 훨씬 더 그 폭이 컸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폭이 컸냐면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하던 학교, 그다음에 회사 우리가 갈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근무를 하거나 배우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어진 우리의 삶은 고통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지만 여기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고 우리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특히 우리 제주가 이 전환점을 지렛대를 삼아서 어떻게 튀어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앞당겨진 미래, 다가오는 기술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코로나19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글로벌한 현상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의식주가 모두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HMR이라고 하죠. 조리를 쉽게 만들어진 식품을 온라인 커머스에서 사다가 쉽게 조리를 해서 먹는 식으로 음식을 먹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셨죠. 그다음에 집이나 사무 공간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부모님들은 출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역이 구분이 됐는데 이젠 다 집에 모여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도 하고 배움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빠르게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는 유명한 배우를 아시죠?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걸 찾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위기 속에 기회의 씨앗이 있다. 어떻게 보면 무명 배우로부터 이제 탑스타까지 올라가신 마릴린 먼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전체 인류가 위기 속에 빠져 있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기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생활 양식이 바뀌고 있다는 건 이건 사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특히 스타트업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시도를 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R이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현실에서 가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al to Virtual World. 그러니까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버추얼 월드, 가상 세계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즈 오브 로봇인데요. 로봇의 부상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언택트 환경이 되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기회에
로봇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인벤트 오프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말 그대로 오프라인을 재발명, 재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오프라인 리테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오프라인 공간이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프라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재발명되지 않으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발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인데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바이러스 감염병인 코비드-19 이후에 우리들의 건강을 더 챙겨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야 되고라는 압박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가끔 병원에 가고 가끔 건강검진을 받고 하면 충분히 충족됐던 이 헬스케어에 대한 욕망이 보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 건강을 체크해줬으면 좋겠다. 리얼타임 헬스케어의 욕망이 사용자들한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현실에서 가상으로 로봇의 부상, 오프라인의 재발명, 그다음에 실시간 헬스케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스타트업의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에서 가상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사례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비디오는 스페이셜이라는 뉴욕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자료 화면입니다. 보시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 글래스를 끼고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회의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에 출석하셔서 수업도 들으시는데 굉장히 답답함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기계를 같이 돌려보면서 동료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화상회의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저렇게 포스트잇을 벽에 붙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내가 사람처럼 보거나 느낄 수도 없는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바로 옆에 동료가 있는 것처럼 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기술을 도입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이 C사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코딩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은 오프라인이 더 좋은 교육이 있는데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C사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코딩 교육을 받을 때 내가 직접 이 웹 화면에서 코딩을 직접 할 수 있고 이 회사의 AI가 내가 코딩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코딩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코칭을 해줍니다. 이거는 사실 오프라인에 있는 컴퓨터 학원에서 하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오히려 온라인이 좀 더 우월한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오프라인에 있는 거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더 오프라인처럼 가상화를 잘해준다던가 아니면 오프라인보다 더 강화된 교육이라던가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를 한번 볼까요? 로봇의 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사람이 해도 되나 하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틈을 뚫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로봇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인데요. 이 회사는 베어로보틱스라는 B사라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서빙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피자 가게에서 쓰이고 있는 예인데요.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쉽게 픽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이 일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저 무거운 음식들을 날라야 되는데요. 로봇이 이 일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 서빙을 하는 분들이 그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대면하고 접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D사의 예인데요. 이 경우에는 순찰 로봇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코엑스몰의 예인데요. 코엑스몰은 굉장히 큰 쇼핑 공간입니다. 근데 밤 새벽 3시에 순찰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에 대한 학대죠. 이렇게 어두운 큰 공간을 사람 몇 명이 순찰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순찰을 한다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큰 영역을 훨씬 더 정확하게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고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남겨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 혹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로봇이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의 재발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그다음에 낮은 매출로 굉장히 신음을 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를 기술을 통해서 극복하려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오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자고 일어나면 상권이 막 붕괴되고 새로운 상권이 나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들은 굉장히 매출이 줄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편의점은 굉장히 요즘 매출이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먼 곳에 차까지 타고 가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기보다 빨리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동네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는 게 보편화됐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권을 보통의 이 가게 주인들이 알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내가 가게를 옮겨야 되는데, 가게를 줄여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AI가 판단하게 한다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약에 편의점업을 하신다면 이 동네가 편의점의 밀집도가 낮으니 이 동네에 이 위치에 편의점을 내면 좋겠습니다라던가 만약에 중국집을 하신다고 하면 이곳에 굉장히 중국 음식을 많이 먹는 인구, 예를 들면 20대 대학생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중국 음식점의 밀도가 낮아서 여기 개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M사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실외에, 그러니까 이 공간 중에 내가 어디에 가게를 낼까인데요. 이 M사가 하는 거는 우리 가게 안에 들어온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음식점에 와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밥을 먹고 나가는지, 내가 무슨 쇼핑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들어와서 만져만 보고 나가는지,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사는지 사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점주님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아 하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CCTV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이것을 다 데이터로 남겨서 개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전시를 좀 더 앞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선반의 위치를 좀 더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 무인 점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픽앤고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짚고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이런 플랫폼까지 진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리테일, 오프라인 상점들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출점을 하고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솔루션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 F사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자판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신선식품을 다루시는데요. 지금은 정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라는 건 정말 사람이, 정육점 주인분이 신선한 고기를 찾아서 썰어서 나한테 주는 이런 프로세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언택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육점에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죠. 근데 여기서는 미리 소분된 고기를 이렇게 자판기 형태로 팔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 출점을 했는데 60대, 70대 노인분들도 굉장히 이 기계에 잘 적응해서 고기를 많이 사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빨리 적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스타트업들이 더 빠르게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시간 헬스케어인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고 사실 더블 팬데믹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도 대응해야 되지만 내 기저질환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됐고요. 이 기회를 보고 실시간으로 헬스케어를 해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H사가 되게 좋은 예인데요. 손목에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혹은 심장 근처에 붙이는 패치만으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심장 계열, 심혈관 계열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고통은 뭐냐면 부정맥 같은 게 왔을 때 빨리 이걸 알아채고 혹은 미리 알아채고 병원에 가지 못하면 큰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간단한 시계나 저런 패치만으로 24시간 내 정보가 의사 선생님한테 쌓이고 AI가 이 정보를 분석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웨어러블형 혹은 AI를 응용한 실시간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